수열의 극한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 일단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 또는 n이 무한대일 때 an은 알파로 간다. 자, 이게 야는 이 수열이 이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 밑에 거 보면 예제 볼게요. 자, 우리가 수열도 마찬가지 함수로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 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 함수는. 근데 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 보면 an은 n분의 1 볼게. 자, 요거 쌤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n분의 1 그래프가 유리함수 그래프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이때 야는 n축이 되고 야는 an 수열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n 값이 계속 커질 때 이 그래프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n 값이 계속 커지면 거의 어디로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죠.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얼마가 된다고? 야는 항상 0이 된다고. 됐나요?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보면 야는 an이 1이고 an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야. 됐죠? 자, 우리 숫자 한번 대입해 볼게. 자, a1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2분의 1. a2는 1 플러스 쌤 이렇게 적을게.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야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a3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 요거? 우리가 n값이 계속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값이 봐봐. 우리 요 뒤에 거만 생각해 볼게. 자, 그래프 한번 그려주면 얘가 n축이라 했어. 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 3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1. 점점 값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거의 어디로 갈까? x축에 거의 붙어가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다? 이 값은 결국에는 0으로 가겠다. 됐죠? 거의 0에 가까이, 0에서 x축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극한값이 거의 0에 가까이 가겠죠. 됐지? 자, 그래서 따라서 an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볼게. 자, 세 번째는 야는 an 그래프 그려주면 야는 그래프가 1일 때 맞죠?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정의역이 1일 때 얼마야? 1이죠. 그럼 그래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야는 봐봐. n이 무한대로 쭉 가봐봐. n 값이 계속 커지던 간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함수 값이 얼마야? 수열 값이 계속 1이죠. 됐죠? 그럼 야는 1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기보다는 그냥 야는 1이다. 그냥 1이다. 이때까지 극한은 야는 0에 가까이 가고 됐죠? 야도 0에 가까이 갔잖아. 맞죠? 가까이 가는 거지 0인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나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수렴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수열의 발산 볼게요. 자, 수열의 발산은 뭐냐면, 그냥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커지는 진동도 있고 요런 진동도 있어. 커지는 진동 말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냥 진동하는 것도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커지는 진동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an이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야도 마찬가지 진동하지만 야는 커지는 진동이 아니죠.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지. 그럼 얘는 어느 특정한 값을 수렴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요런 것 보고 진동한다라고 그래. 자, 커지는 진동 어떤 거냐면 요거부터 볼게. 자, 예제 4번. 그냥 요거를 쌤이 이렇게 적을게. 어차피 뒤에 예제가 있네. 그럼 얘는 그냥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진동. 자, 예제 1번 보면 봐봐. 얘는 쭉 갔을 때 AN이 얼마가 됩니까? N제곱이 되죠. 그럼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AN은 N제곱이잖아. 얘는 어디로 갑니까? 자, N값이 계속 커져봐. 그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그래프가 커지는 게 되죠. 아니면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자, N에 1 넣어볼래? 얼마? 1,1이죠. 그럼 그래프가 2차 함수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AN은 N제곱 그래프가 되지. 그럼 N값이 계속 커지더라도 이 AN 값도 계속 엄청나게 커지겠지. 됐나요?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예제 볼게. 자, 두 번째 예제는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거야. N이 계속 커질 때마다 이 수열 값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작아지죠.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됐죠? 음의 무한대로 간다.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도 1 넣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됐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지? 계속 값이 작아질 거란 말입니다. 됐죠? 자, 예제 3번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나는 자, n에 1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자, 요런 식으로 어떻게 일정하게 규칙성 있게 진동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니까. 자, 예제 4번 볼게. 자, 예제 4번이 뭐냐면 커지는 진동입니다. 커지는 진동. 어떤 거냐면 잘 봐.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죠. 2 넣으면 얼마가 돼? 플러스 4지. 3 넣으면 마이너스 8. 4 넣으면 플러스 16. 그래프가 어떻게 대충 이어주면 요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돼? 값이 엄청나게 크게 진동할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됐죠? 요런 식으로 크게 진동하죠. 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야도 마찬가지 진동한다라고 하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봤고 우리는 자, 두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봅시다. 자, 이 성질이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 있죠? 함수의 극한 성질하고 똑같은데 요 성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단, 잘 봐. 이 성질이 언제 쓰이냐면 쓰일 때는 항상 뭐라고?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쓰입니다. 무조건 수렴할 때야. 진짜 중요합니다.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쓰입니다. 그래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여기 BN으로 좀 바꿔주세요. 요거 BN으로 좀 바꿔주세요.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요거 합차 곱 나누기는 항상 성립합니다. 요거는 됐죠? 합차 곱 나누기. 자, 근데 합차 곱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4번은 실수배까지. 근데 잘 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 요 나누기 셈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열 자체가 뭐가 안 된다. 0이 안 된다. 또는 이 극한값이 뭐가 안 돼야 돼? 극한값도 0이 안 되는 조건이 있어야 이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나눗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4번은 실수배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중요해. 엄청 별표 쳐주세요. 아까 쌤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야. 자, 수렴하는 수열의 합차 곱 나눗셈은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고, 자, 줄 끄세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성질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됐지? 자, 예제 1번 볼게. 자, 예제 1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이 3이고 bn은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 극한값을 구하여래. 자, 잘 봐. 우리 an이 수렴하죠. 맞죠? 야 수렴하지. 야도 뭐하고 있어? 수렴하네. 그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자, 우리 구하는 거 볼게. 야는 an 곱하기 an이죠. 그리고 야는 bn 플러스 1이지. 자, 사실 그냥 이렇게 풀 필요 없는데 일단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막 대입하면 되잖아. 수렴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야는 일일이 하나씩 다 전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분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1 이렇게 되는 거지. 왜? an, bn 수렴하고 1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들에서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 다 가능하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3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수렴하는 것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예제 2번은 사실 뭐 잘못된 풀이로 푸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유가 뭐냐면 야는 0으로 수렴하지만 야는 뭐가 돼?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분배 법칙 적용 가능하다 했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이렇게 풀 애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분배 법칙 해버린다고. 애초부터 이게 성립하지 않아. 왜냐하면 n분의 2는 수렴해서 괜찮은데 n이 발산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적용시키면 안 돼. 됐죠? 그러면 쌤이 n분의 2 0이 되고 n은 무한 들어가니까 어차피 0 곱하기 무한되면 어차피 0이겠네. 그럼 애들 답이 0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없겠지만 한두 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남는 게 뭐야? 2만 남으니까 야는 2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수렴하는 수열에 관해서만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됐나요? 자, 3번 볼게. 합답형. 자, 사실 합답형 문제는 예전에 2010년도 때쯤 이때는 합답형 문제가 진짜 자주 나왔어. 근데 지금은 평가원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일단은. 됐죠? 자, 합답형 문제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건데, 자, 수렴하는 수열은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렴하는 성질은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야. 자, 요 명제는 좀 외워줍시다, 이거. 자, 아래 명제가 나오면 항상 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합차, 곱, 나누기 다 성립한다 했지. 됐죠? 단, 이때 나눗셈 할 때 뭐 한다?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외워줍시다. 수렴 더하기 빼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합니다. 요거는 명제가 그냥 뭐 딴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볼까? 예를 들어서 an이 n이고 bn이 n분의 1이야. 자, 야는 지금 어떻게 돼? 발산하지. 야는 뭐해? 수렴하잖아. 그럼 두 개 더 해볼래? 그럼 결론은 뭐가 돼? an 플러스 bn은 n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무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더하기 빼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 5개의 명제를 제외하고 다른 명제들은 직접 따져봐야 한다. 됐죠? 직접 따져봐야 돼. 거짓인 명제는 무조건 뭐 찾는다? 발레를 찾는다. 발레라는 거는 뭐 한 성립이 안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됐죠? 자, 요거 명제 한 개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명제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플러스 bn 그리고 an 마이너스 bn이 모두 뭐라고 했어? 수렴하면이라고 했죠. 수렴하면. 지금 우리는 수렴하기 때문에 성질을 이용할 수 있죠.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 더하기 수렴은 항상 어떻게 한다 했어? 수렴이라 했고, 수렴 빼기 수렴도 어떻게 한다 했어? 수렴한다 했지. 잘 봐. 그럼 이거 두 개의 수열을 한번 더해 봅시다. 자,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안 들어갔을 때 얼마? 2an이 되죠. 결론이 하는 2 곱하기 리미트 n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수렴 더하기 수렴은 이 더한 값이 얼마가 돼? 야가 나오기 때문에 야도 당연히 뭐가 된다? 수렴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또 두 식을 빼줄게. 자, 빼주면 얼마가 돼? 리미트 n이 안 들어갔을 때 2bn이 되고, 야는 2 곱하기 리미트 n이 안 들어갔을 때 bn이 되겠죠. 그래서 수렴 빼기 수렴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그래서 이 an하고 bn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은 참이 되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항상 수렴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볼게. 자, 예제 2번은 an이 수렴하고 bn이 뭐하면? 발산하면 an 곱하기 bn은 수렴한다. 자, 잘 봐. 선생님, 수렴 곱하기 발산이면 발산 아닌가요? 그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아닌 거는 무조건 발레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확실하게 틀린 걸 알고 넘어가죠. 됐지?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쌤이 an이 n분의 1, 야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됐지? 그리고 bn이 n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얼마가 돼? n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야는 0으로 수렴하고 야는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야는 어떻게 돼? an 곱하기 bn은 야도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야는 수렴한다가 아니라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밑에 명제 볼까? 밑에 명제는 여기 맨 끝에 수렴하고 발산한다. 요 말만 바뀐 거야. 요 말만 바뀐 겁니다. 자, 쌤 요것도 한번 봐줄게. 자, 야도 마찬가지 an이 수렴한다고 했죠. 그럼 쌤이 이렇게 되겠네. an은 n분의 1. 그럼 b는 어떻게 잡아볼까? 야를 n으로 잡아볼게. 그러면 야는 0, an은 0으로 수렴하고 b는 n으로 발산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an 곱하기 b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럼 뭐가 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곱하기 b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래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제 3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야. 봐봐. an이 수렴하고 bn이 발산할 때 an 곱하기 bn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 또는 발산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둘 다 틀린 겁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됐나요? 자, 예제 4번 볼게. 자, 예제 4번 보면 an이 발산하고 bn도 발산하면 an 곱하기 bn도 발산하다. 쌤, 발산 곱하기 발산은 발산 아닌가요? 그럼 쌤 봐요. an이 n이고 bn이 n제곱이니까 야는 an 곱하기 bn은 n세제곱 돼서 발산하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잘 봐. 이렇게 명제를 보면 진짜 이게 참인 것 같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경험도 많아야 되고 어느 정도 명제에 대해서는 외워줄 것도 외워주시고, 됐죠? 너희가 발레를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줘야 됩니다. 자, 쌤 이렇게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n이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잘 봐. 쌤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할게. 그러면 bn을 쌤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럼 지금 진동하는 것도 발산하죠. 맞죠? 그럼 잘 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an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요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고 bn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요렇게 가는 수열이죠. 그러면 an 곱하기 b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끼리 곱해도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죠. 됐지? 요끼리 서로 곱한 게 야가 될 거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야가 될 거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야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 들어갔을 때 an 곱하기 bn이 뭐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야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수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 4번하고 5번 봐봐. 요거 두 개 말만 서로 다르고 발산 똑같아. 쌤, 그러면 4번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는 거 아니에요? 5번도 틀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보면 요거는 당연한 거죠. 봐봐. 야가 n이야. bn이 2n이야.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뭐가 돼? 2n 제곱이죠. 야도 발산하는데 곱한 것도 당연히 뭐야? 발산하죠. 아, 그래서 발산 곱하기 발산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발산한다 또는 수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 자, 이제 6번 볼게요. 자, 이제 6번 보면 야는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 bn이 각각 수렴한다라고 돼 있죠. 됐지? 자, 그럼 잘 봐. 야는 쌤, 요거 리미트 야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더하기 b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 야가 수렴 아니에요? 아, 따라서 야도 그래서 쌤이 합이 수렴이라고 하면 쌤 야도 수렴이고 야도 수렴이니까 참이 되겠네요. 요거 거짓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요렇게 넘어가는 자체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쌤이 켰죠. 요렇게 분배해 줄 땐 당연히 뭐야?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an하고 bn이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야 돼. 됐나요? 만약에 이거의 그러니까 an, bn이 각각 수렴하면 an 더하기 b는 당연히 수렴하죠. 역은 당연하죠. 역. 맞죠?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니까. 됐죠? 근데 요거는 거짓이 됩니다. 요거 왜 이 발레 하나 들어볼게요. 발레. 요거 분배 법칙 안 되는 이유 알겠죠? an하고 bn이 수렴이라는 전제가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자, 6번 보면 봐봐. 쌤이 이렇게 발레를 찾아보면 an을 쌤이 n이라고 잡을게. bn을 마이너스 n이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an 더하기 b는 얼마가 돼? 0이죠. 아, 합은 0으로 수렴하지만 an하고 bn이 뭐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야는 성립하지 않겠죠. 됐지? 자, 예제 7번 볼게요. 자, 예제 7번 보면 an하고 bn이 모두 발산하면 합은 발산한다. 선생님 아까 발산 an 4번 보니까 an하고 bn이 발산하면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 이거 틀렸잖아요. 그럼 야도 틀리겠네요. 맞아요.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 아까 위에서 했던 예제처럼 n이고 bn이 마이너스 n이야. 그러면 야는 an 더하기 bn이 얼마가 돼? an 더하기 bn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수렴도 하겠죠. 됐지? 아니면 요런 예제 들어도 돼. 이런 발레. 이 발레 말고 요런 거. an이 만약에 0, 1, 0, 1, 0, 1 요렇게 가는 수열이야. bn은 야는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그럼 여기에서 an 더하기 b는 뭐가 돼? 계속 어떤 수열이야? 두 개씩 더하면 1, 1, 1, 1 요런 식으로 가는 규칙이 나오겠죠. 됐지? 자, 요런 식으로도 발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제 8번. 자, 예제 8번은 야 보면 차가 수렴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 위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하지 않나? 6번이랑. 됐죠? 잘 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배 법칙 가능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은 0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이 되겠다. 개꿀. 이렇게 바로 참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됐지. 근데 요거는 당연히 전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뭐라고? an하고 bn이 무조건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했잖아. 수렴할 때만 이렇게 분배 법칙이 쓰일 수 있다고.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됐죠? 요거는 당연히 틀린 거니까 쌤이 발레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발레. 자, 발레라는 건 쌤이 an을 n 플러스 n분의 1 잡고 bn을 n 마이너스 n분의 1 잡아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얼마가 돼? 야는 발산해버리고 야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 또 발산해버리죠. 맞지? 선생님 발산하고 이거 발산은 같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죠. 봐봐. 발산하는 것도 증가 속도가 있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 제곱하고 야도 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맞죠? 그럼 이게 같은 것처럼 생각하겠죠? 아니지 당연히. 왜? n 제곱이 n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게 아니라 뭐가 된다? 다른 게 된다. 됐죠? 그래서 발산하고 발산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증가 속도가 애초부터 다르죠. 됐지? 자, 이렇게 발레를 줄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9번 봅시다. 그래서 요 8번 또 틀린 명제 7번 틀린 명제 그냥 다 틀린 명제죠. 여기 있는 것들 맞죠? 여기 있는 것들 다 틀린 명제죠. 이렇게 됐지? 자, 9번 봅시다. 자, 9번 보면 자, an이 무한대로 수렴하고 bn이 무한대로 an이 무한대로 가고 bn도 양이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1이다. 자, 우리 요거 볼게. 요 문제 좀 바꿀게요. an 곱하기 bn이 아니라 bn분의 an으로 바꿉시다. bn분의 an. 됐나요? 자, 그럼 요거 보면 우리가 우리 뒤에가 살 거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기억나나요?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여기서 우리가 수렴할 때 여기에서 꼴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는 뭔데? 최고차항 개수 b라고 있죠. 기억나죠? 됐지? 그럼 요거를 생각한다고. 선생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야는 최고차항 개수 b니까 야는 1이 되겠네요.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됐죠? 아니죠 당연히. 됐죠? 왜냐하면 잘 봐. 너희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분의 an이 야는 무한 전개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분의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요거 약분해서 1이 되겠네요. 이 미친놈이죠 이거는. 됐죠? 왜냐하면 봐봐. 애초부터 요렇게 가는 것부터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an하고 bn이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요렇게 전개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됐지? 자, 쌤이 발레 하나 들어주면 자, an이 2n이고 bn이 뭐 n이라고 해봐.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분의 an은 얼마가 돼? 야는 2가 되겠죠. 됐지? 아니면 야를 n제곱을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발레들이 많죠.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 계수 b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요거처럼 애초부터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풀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부정형
극한의 계산을 보면 부정형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극한의 계산. 부정형이 아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가 1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분의 뭐 3 요런 것들. 나는 x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3분의 3이 되니까 1. 요런 게 부정형이 아닌 겁니다. 부정형이 아닌 거고 부정형인 것들은 어떤 거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사실 이 0분의 0꼴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나오진 않을 거고 요거 세 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꼴 요거 세 개 위주로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분수꼴의 계산에서 자, 분수꼴의 계산들은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잘 봐. 자,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뭐야? 수렴할 때니까 맞죠?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뭐 답이 무한대로 간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뭐 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수렴하는 수열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가 같은 거 위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걸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 값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볼게. 자, 예제 1번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플러스 1분의 5n 마이너스 3인데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눌 겁니다.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누면 5 마이너스 n분의 3 분의 2 플러스 n분의 1. 자, 요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얘는 항상 뭐가 된다 했어? 0이 된다 했죠. 분자는 상수로 일정하지만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 값이 거의 0에 가까이 가잖아. 그래서 이 값이 0에 수렴할 거고 이 값도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남는 게 얼마? 2분의 5가 되는데 자, 숫자 2와 숫자 5가 의미하는 게 뭐야? 최고차항의 뭐가 돼? 개수비가 되죠. 최고차항이라는 거는 n이죠. n. 됐나요? 자, 예제 2번 볼게. 자, 이제 2번 보면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 봐봐. 분자는 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야를 자 1부터 n까지 우리 요거 기억나죠? 수원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값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합이니까 야는 2분의 n 플러스 1 됐죠? 그래서 야를 적어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제곱분의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야는 우리 위에서 배웠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왜? 분자도 몇 차식? 2차식. 분모도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비 얼만데? 분자의 n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분모의 n제곱의 개수가 얼만데? 2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정답이 4분의 1이 될 거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가 같을 때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올 거 생각해 주시고 자, 2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대.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항상 답이 뭐가 되냐면 항상 답은 0이 된다고. 자,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자, 분자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어. 근데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증가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거의 0에 가까이 가겠죠. 0에. 됐죠? 0에 가까이 가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분모 분자에 n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자, n제곱으로 나눠보시면 잘 봐. 분자는 n분의 2 플러스 야는 n제곱분의 1 분의 야는 3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5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야는 어디로 가? 야가 0으로 가고 야도 0 야도 0으로 가고 야도 0으로 가죠. 결국에 남는 게 뭔데? 3분의 0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0이 되겠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는 거는 야는 당연히 생각해봐.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분모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 분자가 더 훨씬 빨리 증가해봐. 값이 계속 커지거나 또는 계속 작아지는 거 나오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분자가 훨씬 더 빨리 감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야는 분모 분자에 n으로 한번 나눠볼게. 야는 n으로 한번 나눌게. 그럼 야는 2n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3 플러스 n분의 5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어디로 가?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 값도 뭐가 돼? 0으로 가겠죠. 야는 뭐가 됩니까? 야는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2번, 3번 나올 가능성이 없죠. 왜? 분모 차수가 더 크면 항상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기 때문에 사실 답에다가 1, 2, 3, 4, 5번에 객관식에 무한대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1번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야는 보통 계산할 때 유리화를 좀 많이 시키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해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없던 것을 곱했으니까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까? 자, 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죠. 빼기 뒤에 것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자, 이거는 자, 합차 공식 이용하면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이거분의 분모는 뭔데?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분의 야는 n이 되잖아. 그럼 야도 결론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야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죠. 됐지? 됐나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게 야가 수렴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돼. 쌤, 근데 분모는 루트 n제곱. 야, 2차식 아닌가? n제곱 있으니까. 아니죠. 우리가 루트 n제곱이라는 거는 야는 n이랑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 n 4제곱 또는 루트 n제곱 이렇게 있는 거는 야는 차수를 n제곱으로 봐야 되고 야는 n 1차식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비가 답이라 했으니까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비가 얼마인데 1이고 분모는 야 앞에 1 있죠. 1 루트 1이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뒤에 거 1이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겠지.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5n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n 분의 4가 있다. 그럼 야는 얼마가 돼? 최고차항 계수비니까 루트 5 플러스 2분의 얼마? 4 요렇게 풀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자, 이 5번은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주면 돼. 너무 중요해 그냥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잘 봐. 극한에 대한 주요 명제의 활용인데 자, 요거를 꼭 알아야지 문제 풀 때 좀 편합니다. 됐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로 고쳐서 계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질 있죠. 됐지? 수열의 극한의 성질. 자,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렴하는 수열로 고쳐서 계산할 겁니다. 성질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뭐 한다?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질이 이용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렴하는 수열로 고쳐서 계산할 거다. 자, 이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우리가 주어진 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자, 이거 이렇게 전개하면 안 되죠. 됐지? an이 수렴하는지도 안 주어져 있잖아.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봐야 돼. 요거를 하나의 수열로. 됐지? 자, 보통 답지에서
또는 혹시나 뭐 다른 뭐 선생님들이 아마도 보통 이런 문제는 치환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쌤은 치환 안 합니다. 그럼 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자, 쌤처럼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부탁할게요. 선생님처럼 연습해서 복습해서 무조건 쌤처럼 문제 푸세요. 알겠죠? 너희 마음대로 풀지 말고. 그러면 학원 다닐 이유가 없잖아. 됐죠? 자, 봐봐. 자, 야는 지금 주어진 게 2n제곱 플러스 3n 곱하기 an이지.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게 뭡니까? 주어진 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여기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으로 곱해. 그럼 없던 걸 곱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잘 봐. 이거는 야 뭐해? 야 지금 수렴이지. 야도 뭐해? n제곱 뭔데? 부모 분자 차수 같으니까 수렴하죠. 수렴 곱하기 수렴은 어떻게 한다? 요렇게 분배 법칙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2n제곱 플러스 3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 요렇게 고칠 수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해. 치환 안 해도 되잖아. 답지 보면 너희 자릿소리나 뭐 기출문제 답지 보면 다 치환돼 있거든. 쌤은 치환 절대 안 합니다. 요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모양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 값은 뭐로 수렴합니까? 최고차항 계수비니까 뭐로 수렴해? 2로 수렴하고, 자, 야는 4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 정답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괜찮죠? 이해 가니? 됐죠? 자, 2번. 자, 2번도 진짜 중요해. 그냥 안 중요한 게 없어. 여기에서는 잘 봐. an이 발산하고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이때 bn은 0이다. 야는 0 곱하기 무한대 꼴인데 잘 봐. 쌤 요거 증명해줄게. 꼭 요 명제는 꼭 알아두시고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그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쌤이 이걸 증명해주면, 자, a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권 어떻게 될까? 0으로 가겠죠.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1은 뭐가 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0으로 수렴하지.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0으로 수렴하는지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잘 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bn은 우리가 주어진 게 야잖아. 우리 위에 거 연습하는 거 위에 거 성질을 가져다 쓰는 거야. 잘 봐. 그럼 이 값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됐지? 어떤 거냐면 쌤이 여기에서 an분의 1을 갖다 써볼게. 됐죠? 곱하기 an 하면 원래 주어진 게 bn이 있었잖아. 됐죠? 그러면 지금 문제 보니까 야 지금 이거 지금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잖아. 자, 이거 뭐야? 여기 지금 보면 수렴하죠. 알파로. 그럼 수렴 곱하기 수렴은 당연히 수렴이니까 요거 성질 이용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곱하기 bn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 야는 0이 되고 됐지? 됐죠? 그다음 이 값이 얼마가 돼? 알파가 되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 0이죠. 됐나요? 그래서 an이 무한대로 가고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이 bn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무조건. 됐죠? 그래서 bn은 0이다 증명됐죠? 됐지? 그래서 0분의 무한대꼴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봐봐. 어떤 수에다가 이 값이 0이잖아?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 값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야가 무한대로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요거는 진짜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됐지? 자, 봐봐.
예제 볼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지금 an이 무한대로 가죠. 근데 이 값이 3으로 수렴하지. 그럼 잘 봐. 이 an을 가지고 놀아야 돼. 자, 야도 치환되어 있습니다. 답지 풀이 보면. 난 치환 절대 안 합니다. 잘 봐. 야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으로 묶어.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an분의 얼마야? bn 요렇게 되죠. 이 값이 3이래. 그러면 잘 봐. 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지금 야는 수렴한대. 됐지?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곱하기 이게 수렴한대. 봐봐. 무한대 곱하기 어떤 네모가 알파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럼 당연히 이 네모가 뭐가 돼야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an분의 bn이 뭐로 간다? 야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됐나요?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볼게.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분의 2bn 플러스 2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우리가 an분의 bn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 an으로 나눌게. 그러면 an으로 나누면 보이죠? 1 플러스 an분의 1 분의 an분의 얼마? 2bn 플러스 an분의 2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야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 야도 0이 되죠. 야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래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괜찮죠? 이렇게 너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잠깐만.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됐죠? 그럼 야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야도 마이너스. 그럼 야는 1이 되겠지. 그럼 야도 1이고, 그럼 야도 2고, 그럼 야도 2가 되겠죠. 정답이 2가 되겠지. 됐나요? 꼭 요거 복습 철저하게 하세요. 진짜 복습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미적분이 너희 이과 수학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적분만 잘해놔도 3등급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됐나요? 자, 넘어가서 4페이지 봅시다. 자,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것도 사실 중요해. 그냥 다 중요해, 이쪽 거는. 이쪽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수렴하면 야는 2a2에는 야는 뭔데? n에 1 넣으면 2, n에 2 넣으면 4, n에 3 넣으면 6 요렇게 짝수항들이잖아. 됐죠? 자, 또는 요렇게 돼도 홀수항들 야도 알파 이렇게 됐어. 그럼 당연히 이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수렴하면 이 짝수항들, 홀수항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 그런데 자 반대로 역 볼게. 역. 지금 역 보면 짝수항들 또는 홀수항들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 an이 알파로 수렴하냐? 이거는 거짓이라고 돼 있죠. 거짓. 됐죠? 자, 여기 쌤이 발레를 하나 들어줄게. 자, 발레 하나 들어주면 an이 밑에 발레 돼 있죠? 10, 10, 10이래. 근데 a2에는 뭐가 돼? 00, 00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그럼 잘 봐. 야의 발레가 뭐야? 그럼 a2에는 지금 0으로 수렴하지만 a에는 어떻게 된다? 야는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하죠. 자, 야는 0으로 수렴하지만 야는 뭐가 돼? 진동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쌤 말 이해 가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요것 좀 잘 읽어주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이 수렴하면 그 부분의 수열도 수렴한다 이거야. an이 수렴하면 뭐 짝수항이든 홀수항이든 an-1이든 an-2든 an 플러스 1이든 an 플러스 2든 이런 게 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예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더하기 1은 3일 때, 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자, 당연히 극한값을 구하랬으니까 야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는 없잖아. 맞죠? 존재하기 때문에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을 쌤이 알파라고 잡을게. 됐죠?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게 다 분배 없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분의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이 값이 3이래. 근데 잘 봐. 야가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 했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알파인 거 알겠어. 자, 이거 볼래? n 플러스 1. 자, an이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즉, 야가 알파일 때 당연히 여기 n 플러스 1, 야도 당연히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야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겠다. 그럼 따라서 야는 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플러스 1은 3이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6알파 플러스 3은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따라서 요거 넘기면 5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알파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볼게요. 자, 이거 대소관계 보면 두 수열 AN, BN이 각각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AN은 알파고 BN은 베타래.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이 AN보다 더 큰 수열이면 이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수렴값이 AN의 수렴값이 BN의 수렴값보다 작거나 같대. 쌤, 여기 왼쪽에는 부등식이 없는데, 등식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등식이 존재하네요. 왜 그런가요? 자, 당연히 야는 극한값이었을 때, 극한 무한대로 보냈을 때 당연히 크기는 당연히 BN이 더 크니까 원래 수열 자체가. 됐죠? 극한값도 당연히 BN이 더 크겠죠. 근데 등식이 있는 이유는, 자, 예를 들게 AN이 n분의 1이야. 근데 BN이 n분의 2가 됐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2하고 서로 어떻게 돼? 같죠? 뭘로 같습니까? 0으로 같지. 그래서 이 등식이 존재하는 것도 생각해 줘야 돼. 됐나요? 그래서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등식이 생긴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이 이제 문제 풀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요거 2번. 그래서 2번이 뭐라 하냐면,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래. 샌드위치 정리. 자, 어떤 거냐면 BN, CN, AN 요렇게 크기 이 순서대로 클 때 알파하고 베타가 같대.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는 AN의 극한값하고 요거 바꿔야겠죠. 요거 좀 바꿀게요. 여기 AN이 베타로 하는 게 아니라 BN이 베타. 됐지? 요거 BN이 베타로 베타로 바꿔줘야 돼. BN이 베타로. 그러면 야는 알파하고 베타랑 같으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은 알파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증명해주면, 자, AN, 그리고 CN, 그리고 BN. 요 크기가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쌤이 요 세 부등식에 극한을 씌울게요.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낼게. 자, 무한대로 보낸 순간 쌤이 어떻게 한다?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돼? 이 값이 알파죠. 이 값이 뭔데? 베타지. 근데 이 베타는 알파랑 같다 했으니까 맞죠? 베타가 알파랑 같으면. 그럼 따라서 왼쪽도 알파고 오른쪽도 알파니까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cn이 당연히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요게 시험 문제 자주 쓰입니다. 샌드위치 정리가. 한번 볼게. 자, 이제 1번 보면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n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값을 구하여래. 자, 우리는 사실 an을 정확히 어떤 값인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양변에 n을 곱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나는 nan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야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창 계수비죠. 최고창이 얼마야? 둘 다 1이네. 그럼 이 값이 1로 수렴할 거고 이 값도 1로 수렴하겠다. 그래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an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양끝 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무조건 양끝 값이 같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다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 부등식 나오는 거는 그냥 한쪽만 계산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무조건 양끝 값이 같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쪽만 계산해서 그냥 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한쪽만 계산해도 상관없어. 됐죠? 자, 이제 2번 볼게. 자, 야는 사실 요 교육과정이 너희부터 이과 애들이 배우는 거기 수열의 극한이 원래는 문과 애들만 배웠거든. 수능 시험 범위가 문과 시험 범위인데 요 올해부터 이과 시험 범위로 바뀌었어. 그러면 작년에는 문과가 삼각함수 자체를 배우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는 삼각함수를 배우잖아, 이과 애들이. 그리고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수열의 극한도 이과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삼각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삼각함수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인은 이 사인 n 세타라는 거는 야는 주기가 얼마인데 야의 주기가 2파이 분의 n 요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주기는 상관없어 이 문제 풀 때. 자, 사인 값이 뭐와 뭐 사이입니까? 야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죠.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의 리미트를 씌워봐. 씌우기 전에 양변에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플러스 다시 1 플러스 n 제곱으로 나눌게 양변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야는 1 플러스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야는 1 플러스 n 제곱분의 얼마? 사인 n 세타 그리고 1 플러스 n 제곱분의 얼마?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변에 리미트 씌워볼게.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 야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수렴할 거고 이 값 당연히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사인 n 세타 값이 뭐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요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의 발산 봅시다. 등비수열의 발산. 자, 등비수열의 발산 보기 전에 요거 수능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수능 문제. 자, 문제 1번 볼게. 자, 문제 1번 보면 자, 야는 문제가 쉬운데 왜 가져왔냐면 그냥 야는 기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런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어. 잘 봐. 자, am, b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요게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bn이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bn이라 했으니까 쌤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an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은
더하기 an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럼 따라서 쌤이 이 음수를 중간에 걸 넘겨주면 2an 플러스 1 이거는 야는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뭡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수원에서. 야는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죠. 됐죠? 야는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AN은 무슨 수열? AN은 등차 수열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B, N 요렇게 주어졌으니까 자,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BN. 자, 이거는 마이너스 AN분의 2AN 플러스 1.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죠. 됐죠? 여기 2차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자, 두근의 곱. 자,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BN 곱하니까 마이너스 BN. 자, 이거는 AN분의 AN 플러스 2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바로 BN 구할 수 있네.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애들이 당황할 거야. 쌤, 지금 식이 한 개도 안 주어졌는데 AN을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이 문제에서는 사실 AN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문제 가져온 거야. 잘 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2가 되잖아.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지금 애들 왜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맞죠? 맞지? 자, 기본 원리인 거야. 봐봐. 우리가 an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우리가 찾았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이죠.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맞지? 잘 봐. 여기 일반화 공식 써도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인데 자, 요거 전개하면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돼? 공차가 되죠. 됐지? 공차가 되지. 그래서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개하면. 그럼 생각해봐. 야는 an이고 야는 an 플러스 2잖아. 야는 뭔데? 그냥 항수의 차이잖아. 항수가 두 개 차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n 앞에 있는 n 대신에 n 플러스 2 집어넣어봐. 그러면 n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뀌지. 맞나요? an하고 an 플러스 여기에 an 플러스 2 집어넣어봐. 그러면 뒤에다가 n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1 마이너스 d n에 관한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냥 항수의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차는 같잖아. 됐나요? 됐지? 자, 그래서 dd 요렇게 약분해 주니까 얼마가 돼?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좀 지울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게 계산 가능한 거고, 만약에 등차 수열인지 모른다, 어떤 수열인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의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이거 좀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 자, 문제 2번 볼게. 자, 문제 2번은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사실 요거는 어떤 형태인 것 같아? 야도 1차식이고, 맞죠? 야도 1차식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뭐야 이거? 요 문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야. 자, 잘 봐. 자,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루트 a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bn 이렇게 있죠. 자, 이거를 여기에 합차 쓰게 an 제곱 플러스 4n 유리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없던 게 나눠주니까 a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b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잘 봐. 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 마이너스 b 제곱 n 플러스 4n. 자, 이게 자, 루트 a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bn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 값이 얼마? 5분의 1로 수렴한대. 잘 봐. 수렴한다는 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잘 봐. 요거 n제곱이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당연히 분모와 야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다는 거죠. 됐지?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는 거는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하고 서로 같아야죠. 왜? 봐봐. 앞에 거 봐봐. 다시 넘어가서. 봐봐. 분모하고 분자 차수가 서로 같을 때 0이 아닌 값을 수렴하고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수렴하는데 무조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돼 있죠.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지.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야는 분모의 차수가 당연히 분자의 차수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분자의 차수가 몇 차야? 2차식이고 분모는 쌤, 분모도 2차 아니에요? 아니죠. 루트 n제곱이기 때문에 분모는 야는 1차식이 되죠. 됐나요? 그럼 따라서 야도 1차식이 돼야 되니까 2차식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됐죠? 요식 하나 있죠. 그럼 야가 0 돼버리면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럼 따라서 자, 최고차항 개수비니까 얼마? 분모의 개수 얼마? 루트 a 됐죠? 루트 n제곱이 1차식이잖아. 그래서 n제곱의 개수가 루트 a죠. 그냥 a가 아니라 플러스 b 분의 분자 얼마? 4죠. 이 값이 얼마? 5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b제곱이니까 요거를 대입해주면 야는 루트 b제곱 플러스 b분의 4고 자, 이 값이 얼마가 돼? 2b가 되지. 됐나요? 그럼 따라서 2b는 20이 되니까 b 값이 얼마? 10이 될 거고 b가 10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돼? 100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값이니까 정답이 얼마? 1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봐봐. 4점짜리죠. 그리고 또 27번이죠. 27번 문과 나형 27번이지. 그래서 진짜 문과 시험은 진짜 쉬워. 사실 3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습만 조금만 해줘도. 됐죠? 그래서 이것 좀 연습합시다. 기본 계산 문제니까. 자, 넘어가서 자,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죠?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럼 이것은 하나의 수열이고 야도 하나의 수열이야. 그럼 쌤은 치환 안 한다고 했죠? 답지 보면 뭐 CN, DN 이렇게 치환되어 있을 거야. 쌤은 치환 안 합니다. 그냥 모양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질을 극한값 계산의 성질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렴하는 것들로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수렴하는 것들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잘 봐. an 곱하기 뭐 있어? 분모 벌래? a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쌤이 n 플러스 1 곱할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 해줘야 돼? 여기에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겠지. 올레식과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올레식에 여기 보면 bn 있잖아. 근데 bn 앞에 뭐 있습니까? 요거 n제곱 플러스 1 있잖아. 그럼 n제곱 플러스 1 곱하겠죠.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구하는 식 보니까 원래는 10n 플러스 1이 원래 있었죠. 됐나요?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수렴하는 것들로 계산은 다 할 수 있잖아. 성질 이용해서. 봐봐. n제곱 플러스 1 bn 수렴하죠. 7로. 됐죠? 이 값이 7이고 분모는 2가 되지.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수렴하잖아. 맞죠? n 플러스 1 10n 플러스 1 야 수렴하잖아. 그럼 야는 2분의 7 자 곱하기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분모의 개수는 1이고 분자의 개수 얼마가 돼? 10n 제곱이니까 10이지.
그래서 정답이 얼마? 35가 되겠다. 치환하지 마세요. 이렇게 빨리 풀어주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별표 쳐주시고. 자, 요거 볼게. 자, 이거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때 나 조건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5n이 3이래. 좀 잘 봐. 우리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 자, an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야는 2-5 곱하기 an분의 얼마가 돼? bn 요렇게 되죠. 이 값이 3이죠. 자, 우리가 이게 어디서 봤니? 어디서 봤니?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요거 2번. 엄청 선생님 중요하다 했던 거 있죠. 자, 0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로 가고 알파로 수렴하는데 그럼 이 네모 값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봐봐. 자, 이 값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이 값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수렴하지. 0이 아닌 값으로. 그럼 당연히 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야가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아, 그래서 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분의 5bn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된다. 아, 그러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은 얼마? 5분의 2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an분의 bn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 분모 분자에 an으로 나눌게요. 자, 분모 분자에 자, an으로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an분의 bn 그리고 2 플러스 3 곱하기 an분의 bn 됐죠? 우리가 아는 모양 꼴이 다 보이네요. an분의 bn 야가 얼마야? 5분의 2로 수렴하고 야도 5분의 2로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 플러스 5분의 6분의 1 플러스 얼마? 5분의 2. 자, 이 값 계산해주면 P분의 Q 나올 거고 그래서 P값, Q값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거는 너희가 캐치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연습 진짜 무한한 연습을 해줘야 돼. 됐죠? 연습 진짜 해줘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 5번 봅시다. 자, 문제 5번 보면 자, 수열 an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플러스 a는 자, x축과 만난다 했어. 그러면 야는 x제곱 마이너스 x축이 y는 0 아니니? 그러면 만난다 했으니까 두 개 뭐 해줘야 돼? y는 0하고 연립해야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 x 플러스 an 자, 이 야가 0일 때 x축과 만나니까 야는 x축과 만나니까 뭐 해줘야 돼? 야는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됐지? 접하거나 또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자,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됐나요? 그럼 따라서 an은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an은 자, 이거는 0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야는 허근 즉 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야는 an은 뭐보다 4분의 n제곱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거는 4분의 n제곱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야보다는 an이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뭡니까? n 제곱분의 an 야의 극한값을 물었죠. 그래서 양변에 n 제곱으로 나누고 야도 n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리고 야도 n 제곱으로 나눌 거라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됐죠? n이 무한 들어가면 등식이 생긴다 했죠. 그리고 야도 리미트 n이 무한대. 야도 리미트 n이 무한대. 그럼 쌤이 한쪽만 계산해서 있잖아. 어차피 값은 양쪽 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분모 분자의 개수 b니까 얼마? 4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이 얼마? 4분의 1.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나 불안하면 오른쪽도 한번 봅시다. 이 값 얼만데? 최고점 개수비. 이 값도 4분의 1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양쪽 값이 4분의 1이라서 이 중간값도 4분의 1이 될 거다. 됐나요? 자, 문제 6번. 자, 문제 6번 보시면 자, 이 문제 사실 쌤이 안 가져오려고 하다가 수열하고 삼각함수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일부러 가져왔거든. 근데 요게 보니까 요것도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더라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함수랑 수열이 같이 나올 수 없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삼각함수랑 수열이 같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과 함수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잘 봐. 우리가 y는 1, n은 1 넣어봐. 이런 거 규칙 찾아봐야 돼. 모르겠으면 1 넣으면 y는 1. 그때 1 넣었을 때 첫 번째 수를 a1이라 한다 했죠. 교점의 첫 번째 수. 그럼 첫 번째 수니까 원래 교점이 요거 하나, 둘, 셋, 무수히 많겠죠. 그때 첫 번째 수니까 야가 된다는 거야. 됐죠? 이때 야가 a1. 됐지? 근데 a1을 보니까 a1은 뭐보다는 대충 위치가 0보다는 크고 뭐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위치에 있죠. 됐나요? 그 다음 자 n이 2일 때 자 n이 2라는 거는 y는 뭐랑 2랑 만나는데 두 번째 수를 a2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그럼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등등 많은데 두 번째 수 야가 a2라고. 이거 이해 가나요? 두 번째 수. 그러면 이 a2는 뭐와 뭐 사이 있어? 뭐와 뭐 사이 있습니까? a2는 대충 2분의 파이하고 얼마?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잖아. 됐지? 자, 그 다음 y는 3이랑 만나는 거 볼게. 자, y는 3이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 수를 a3이란다 했죠. 교점의 세 번째 수 a3. 그러면 a3은 대충 뭐 사있어? 2분의 5파이와 어디? 2분의 3파이 사이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쭉 가면 지금 우리가 a4를 예측해 볼까? a4는 대충 어디 있을까? 야는 2분의 5파이에서 어디까지? 2분의 7파이 사이에 있겠죠. 요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규칙성을 보니까 자, 규칙성을 보니까 자, an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1 넣었을 때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1, 3 분자 보니까 1, 3, 5, 7이죠. 자, 분모 볼래? 왼쪽 거 볼래?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규칙이 여기서부터 규칙이 나오죠. 두 번째부터. 왜냐하면 오른쪽은 자, 오른쪽 우변은 첫 번째부터 1, 3, 5, 7 이렇게 규칙 나오지만 좌변은 0, 1 나는 0이잖아. 어떻게 보면 2분의 0파이잖아. 됐죠? 0을 쌤이 이렇게 바꿀게. 2분의 0파이. 그럼 0, 1, 3, 5. 여기서는 분자들이 처음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1만큼 증가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2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이거 보면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n에 2 넣었을 때 3파이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공차가 2인 건 이해가죠? 3, 5, 7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2 넣었을 때 3 나야 되니까 2n-1파이. 그리고 2 넣었을 때 파이 나야 되니까 2n-3파이. 맞죠? 그리고 3 넣으면 얼마야?
좌변이 얼마가 돼? 6 빼기 3이니까 3 나오고 우변은 6 빼기 1이니까 5 이렇게 나오죠. 이때 n은 뭐부터? 2부터 성립하겠다. 됐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야를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줄게.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n분의 an이네. 그러면 여기에 n으로 나누고 여기 n으로 나누고 여기 n으로 나눌게.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돼? 최고참 계수 b니까 얼마? 2n분의 2파이 n이죠. 됐죠? 그래서 야는 2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야도 2분의 2파이가 돼서 결론은 이거 야가 얼마가 돼? 파이가 되고 야도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값도 결국에는 야도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 4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문제 7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수열의 합이 주어지고 구하라는 게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야. 맞죠?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AK가 SN이잖아. 맞죠? 그리고 AN이라는 거는 SM-SM-1이죠. 맞죠? 우리 수원에서 배웠죠? 그러면 자, 가족권 볼게요. 자, 가족권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이거의 값이 N 플러스 1분의 1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봐야 돼. 하나의 수열로. 그러면 잘 봐. 어차피 이 수열에 대해서 합이 여기 SN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K 대신에 뭐 집어넣고 K 대신에 N을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야가 뭐야? 식이잖아. 식. 됐죠? 식이 SN에다가 SM-1을 대입한 거를 빼준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원리대로 풀면 여기 K 대신 뭐 집어넣고 N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SN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N 플러스 1 SN에다가 SN-1 N 대신에 N-1 넣죠. 자, 요거 통분시켜주면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나조건 볼래? 나조건 또 뭐야 우리가 수렴하는 거를 야를 또 n제곱 bn을 야를 하나로 봐야 돼. 그리고 또 구하는 거 보니까 n제곱 또 an이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모양대로 맞춰야 돼. 너희가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야를 짤 생각도 하지 말고 모양을 맞추세요. 양변에 뭐 곱하면 돼? n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n제곱 an 플러스 n제곱 bn. 자, 이거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제곱 되죠. 그냥 모양 맞추라고. 자, 거기에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씌울게요. 요렇게. 여기도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갔을 때. 그럼 잘 봐. 야 봐봐. 야 지금 수렴하죠. 자, 당연히 우리가 이 답을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야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수렴하니까 수렴 값을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질 이용할 수 있다 했죠. 요렇게 짤 수 있다 했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갔을 때 n제곱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갔을 때 bn n제곱 bn 이거의 값이 얼마? 우변 분모가 차수 몇 차식이야? 2차식 분자도 2차식 그럼 최고차는 개수 b니까 얼마? 분자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분모의 개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게 n제곱 bn이 얼마? 2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는 2로 수렴할 거고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갔을 때 n제곱 an은 얼마가 된다.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 1번이 되겠죠. 됐나요?